KF-21 영국 20조 원 협의 맞춰. 미 CNN 한국 공군력 상상이 상강해 KF-21 7호기 실물 공개 충격. KF-21 전투기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영국과의 20조 원 규모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CNN은 한국의 공군력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고 보도하며 KF-21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KF-21 7호기의 실물이 공개되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전투기로 기존 4.5세대 전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다. 영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KF-21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한국 항공 방산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은 자국의 공군력 강화를 위해 최첨단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KF-21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20조 원 규모의 계약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보도를 통해 한국의 공군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며 KF-21이 전투기 시장에서 기존 강국들의 기술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KF-21 7호기의 실물 공개는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스텔스 기능이 더욱 향상된 설계와 강력한 무장 탑재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KF-21은 최신 ES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내부 무장창, 웨폰 베이를 갖추면서 F-35급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한층 더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KF-21의 대량 생산과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과 함께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영국과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수출 계약이 연이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F-21의 강점은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품 속도에 있다. 기존 5세대 전투기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국의 방산 산업이 구축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덕분에 신속한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긴장할 정도로 강력한 전투기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항공 산업 발전 속도가 놀라울 정도다. 앞으로 KF-21의 추가 개량과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KF-21 보라매가 예정된 2000회의 테스트 중에 현재 1000회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중국의 J-35가 등장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 박람회에서 공개된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35A는 공군과 해군용은 물론 수출용 모델도 함께 개발되고 있어서 KF-21 보라매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J-35 개발 현황과 주요 성능, 배치 예정과 수출 계획 외에
KF-21과 J-35의 기술적 차이를 비교해보고 KF-21이 J-35를 상대로 경쟁하기 위해 어떠한 투자와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KA가 공개한 KF-21 is 스텔스 전투기 개념도입니다. 전면에 ODS를 가지며 동체 중앙에 웨폰 베이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에 KF-21을 위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투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이 확정 및 의결되었는데 2023년에 발표된 사업계획 대비 예산이 7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와 함께 공중전을 수행한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도 결정되었으며 각각 블록 1, 블록 2로 사업이 나누어져 각각 2대씩 4대의 전자전기를 2032년까지 확보할 계획이었기에 사업 현황과 신기술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공군은 공군 전력 증강 세미나를 통해 2040년 정도까지 KF-21 블록을 개발한다는 장기 로드맵을 공개했지만 너무 늦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고려한 KF-21 블록 스텔스형 개발 방식은 2035년을 목표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활용해 핵심적인 웨폰베이 기술, 아에스트와 타겟팅 포드가 통합된 ODS를 먼저 개발한 이후 안정적으로 KF-21 블록을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J-35의 등장으로 개발 일정이 변경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추가로 J-35의 초음속 순항 능력에 발맞추어 KF-21 역시 초음속 순항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다행히 초음속 순항용 엔진이 존재하므로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중인 KF-21EA 에스코트 전자전기 개념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변국의 항공위협에 대응함과 동시에 KF-21 보라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차세대 항공무기 체계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표주자로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이 있고 통합 자산인 한국형 링K, 완성형 KF-21 보라매를 위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외에 델캠과 에스코트 전자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격 전자전기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사업 공고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항공기 개조 개발은 KAI와 대한항공이 내부 전자전 장비는 나이그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각각 분담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개최된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 참가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차기 전자전기에 사용할를 출품한 덕분에 한국의 전자전 기술력이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 기술력은 서유럽과 비견되는 수준이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위해 개발된 RQ-279 NGJ 전자전 포드와 동급의 하드웨어, 기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EA, 일렉트라닉 어택로 호칭되는 계열 에스코트, 에스코어트, 전자전기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KF-21EA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국기원 주관의 선행연구 사업 중에는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59.03억 원의 예산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므로 KF-21 에스코트 전자전기 개발 사업 현황과 주요 기술, 향후 전력화 가능성까지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L3용 대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천궁 미사일과 비교해 30% 정도 대형화되었고 새롭게 이중 펄스 로켓을 적용해 표적의 속도와 고도에 따라 다르지만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집니다.
KF-21 보라매는 2026년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KF-21 배치에 발맞추어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이리스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티어와 아이리스트는 미국제 수출형 공대공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나 평균 가격이 약 2배 정도 비싸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즈는 L3 대한공기형 요격 미사일을 공대공 용도도 전환해 한국형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배치되기 이전 및 그 이후까지도 운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에 기술적 가능성을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미국 해군의 F-18-18EF에서 SM-6 함대공 미사일을 공대공으로 변환시킨 AIM-174B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의 구독자가 촬영한 KAV 시제 차량으로 현재 체계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병대의 야심찬 KAV 차기 상륙장갑차 개발 사업이 인명사고의 아픔을 이겨내고 본격적인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9월 26일 포항 앞바다에서 KAV 탐색 개발 시제 차량의 침수 사고가 발생해 2명의 한화에어 어로스페이스 기술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사고 원인 파악 등의 이유로 개발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현재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AV 차기 상륙장갑차의 개발 현황과 신기술, 탐색 개발을 통해 확정된 주요 성능과 신기술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카브용 엔진 국산화 논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연히 촬영된 ZQSX 신형 전차로서 주포의 서멀 슬리브와 별개로 포신부터 포 방패까지 이어지는 각진 박스형 슈라우드, 덮개가 씌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2일 중국에서 이전까지 확인되지 않은 신형 전투차량 2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몇 장은 즉시 국제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의 차기 전차 개발을 시사하는 증거로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사진이 유출되고 이전까지 해석이 분분하던 각종 실험 장면이나 연구 정보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바오토우의 전투 차량이 중국에서 신규 개발 중인 전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사업이 아니므로 중국 측의 공식적인 개발 사업명이나 제식명은 불명이지만 외부에서는 형식명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의 경전차라는 의미로 ZTQ, 장갑탄 극경형, XX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ZQSX 신형 전차 개발 현황과 신기술은 물론 중국의 차세대 전차 및 차세대 지상전투 시스템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 및 분석해 보았습니다. 에즈-10분의 9 자주포에 적용된 새로운 장갑체계로서 이외에도 해지호크 방어체계와 지뢰방어용 플로팅 플로어 기술 등이 도입되었습니다.